이번 주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입니다. 저는 박정원입니다. 네, 이번 주 국제 유가 상승세 미 증시가 하락세였고 우리 증시도 좀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유가가 10거래일 만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하기 좀 힘든 시장인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가 우려와 함께 긴축 경계감이 확대된 가운데 이 로봇이나 바이오, 원전, 그리고 오늘은 비료주가 상승하는 등 테마성 장세가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박정은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의 길을 알려주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동시만기를 향해서 시장은 가고 있는 거고요. 요 동시만기라는 일정을 앞두고 결국은 외국인들은 그들이 유리한 그 수익 구조 상태에서 시장을 마감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아마 증시가 좀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라는 그런 지수의 이제 산정 방식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IT 이쪽이 못 가면 지수는 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이제 IT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일부 IT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동시만기와도 또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이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지수를 구성하는 섹터의 그러한 움직임들, 메인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흐름인지라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 결국은 다음 주 동시만기까지만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은 동시만기도 있지만 추석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 끝나면 한 2주 정도 시장 돌아가고 또 한 일주일 정도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9월 달은 전반적으로 4분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어떤 초석으로 삼으시면서 약간은 슬로우하게 매매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가 부진하는 가운데 동시 만기일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에 저희가 뽑은 테마 만나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두 가지 테마, 시장 고성장 전망의 줄줄이 신약 개발, 비만 치료제주와 또 횡보를 깨고 앞으로 돌격 K방산입니다. 박정원 캐스터의 비만 치료제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걸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겠죠? 평생의 고민 다이어트를 약으로 치료하는 해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늘어나는 비만 인구에 따라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가 성장 테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와 글로벌 업체들의 임상 훈풍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증시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라일리는 미국의 S&P 500 지수의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존슨앤존슨을 넘어서면서 시총 1위에 등극한 바 있고요.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역시 최근 명품업체인 LVMH를 뛰어넘으면서 유럽 증시 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새로운 성장 산업까지 갖췄다는 평가에 시가총액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폭증하는 비만 인구로 시장의 규모 역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그래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비만재단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20년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9억 8,800만 명이었다면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24%인 19억 1,400명으로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국민 42%가 비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 또한 2022년에는 25억 달러였지만 2030년에는 44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 헬스케어 지출액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비만 재단에 따르면 2020년 1조억 달러 규모였던 지출액은 20% 상승한 1조 2천억 달러를 2025년에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2023년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에 드러난 치료제의 상반기 합산 매출액은 94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20%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진출과 증가하는 비만 인구에 따라서 제품들의 매출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관련 신약 경쟁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대화제약이 44%대 강세, 나이백이 30% 넘게 상승한 가운데 일동제약과 올릭스도 20% 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4기업이 있겠습니다. 올릭스와 일동제약, 라파스와 대원제약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올릭스는 위고비와의 시너지 입증을 위한 전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한편 일동제약은 위고비 계열의 먹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데 이번 주에 이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일상 승인 소식을 내놓으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 크게 상승한 올릭스와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어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그에 비해 올릭스와 라파스, 대원제약은 모두 오늘도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확대되는 비만 인구와 시장의 고성장 속에서 견고한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비만 치료제 섹터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 잘 갔던 비만 치료제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사실 두 분은 비만 치료제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내용들도 좀 많이 찾아보곤 했었는데 실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IT 섹터의 센티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덴마크 기업으로서 덴마크 GDP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태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전 세계 그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1위로 등극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티어 그룹의 주가를 보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비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만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비만이라는 게 옛날 분들이 이게 비만을 꼭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고, 이게 사실 선진국형 질병이거든요. 사실 또 만병의 또 근원이라고도 하죠. 해피드러그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비만, 탈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피드러그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인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흡사 최근에 보면 피부 미용이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비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현재 예측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는 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뜨거워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는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로 대두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 비만 치료제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강한 비만 치료제주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은 횡보를 깨고 앞으로 돌격 K방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권미정 캐스터가 소개합니다.
네, 지난해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오른 방산주는 올해 들어 조정을 겪으면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긴축 우려와 경기 부진으로 증시가 정체되면서 일정 모멘텀이 있는 방산주를 살펴봐도 좋겠는데요. 오늘은 방산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현재 방산주 이슈 첫 번째, 바로 폴란드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F 2023입니다. 이 전시회는 유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방산 전시회인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6년 만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총 30곳이 참여했는데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풍산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는 단독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한 만큼 한국의 무기 체계들도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업무 협약도 맺어지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풍산이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 PGG와 다국영 탄약 공급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풍산은 이번 협약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들어갈 탄약을 폴란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초부터 논의됐던 현지 탄약 공장 건설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공급 총괄 계약에 따라서 2차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PGG와 천무 현지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천무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불립니다. 또 그리고 방산주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이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3,000톤급 잠수함 3척에서 4척을 새로 도입하는 무려 3조 원대의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5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입찰이 곧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죠.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11개 업체가 예비입찰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장보고3 배치2의 기술력의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한화시스템의 전투체계가 탑재돼 있어서 한화방산계열사 간 시너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그 다음 체크포인트 살펴보시죠. 바로 실적입니다. 올 3분기 방산주들의 실적 개선폭이 클 전망이어서 주가 역시 기대되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 100위권 이내 종목 중 올 3분기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는 이렇게 방산주가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년비 199%의 상승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7%, 현대로템은 5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년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또 LRG넥스원 역시 2018년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LRG넥스원 오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8월 말부터 5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총 2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또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8월 말부터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관이 14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옵션은 지난 18거래일 중 이번 주 수요일을 제외한 17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현대로템은 기관이 9거래일간 연속 순매수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이 어제 매도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9거래일간 순매수를 이어온 점도 체크하시죠. 또 지난 수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무기거래를 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양국 간 이전 계획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만약 이 보도대로 두 정상이 만난다면 방산주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모멘텀과 실적 또 수급 확인하면서 방산주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과연 방산주에 투자할 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방산주는 예전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던 섹터인데 이게 작년부터 관심이 많아졌죠. 결국은 수출로 인한 관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주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 방산 섹터를 볼 수가 있겠는데 호주도 그렇고요. 이집트, 폴란드가 모두 대표적이가 되겠죠. 대형 수주 계약이 연이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방산 섹터를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K방산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이 섹터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주가 자체가 사실 작년에 오히려 좋았고 약간은 부진한 모습들을 이제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일단 추가 수주가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쉬어가는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상태고, 다만 이 방산 섹터는 우리가 계속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기존에 없던 수주를 이제 왕창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한 25년까지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수주, 뭐 내년까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면 거기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은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부각은 안 되고 있으나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한 환경 자체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뭐 아직 전쟁도 끝나지가 않았고 각국에서 결국은 이제 뭐라고 했죠? 예전과 같은 분위기가 아닌 이제 자체적인 어떤 국방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방산에 대한 사업 환경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수주 모멘텀이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2025년까지 대형 수주 계약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저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은 비만 치료제주였습니다.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로봇도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없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오늘 주가는 좀 부진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AI 산업이 또 2023년에 대표적인 키워드로 부각이 되면서 이 AI와 어떤 융합 내지는 복합이 돼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의료 AI를 우리가 많이 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비만 치료나 이러한 바이오의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시장 환경이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 비만 치료 관련주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임상 일상이다, 뭐 임상을 진행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존의 해외 쪽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제형 변경을 한다던가 용법을 바꾼다던가 내지는 효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특장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간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신약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경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를 또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섹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하신 비만 치료제주,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 두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 시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DDS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DDS가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 DDS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펩트론이라는 주식도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 내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펩트론이 아닐까 싶은데 이 펩트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텀시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해외 시장을 가져와서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배에다가 놔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협업을 통한 그 약물에 대한 개선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고 인벤티지 랩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요게 이제 사실은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고비가 요 세마글루타이드로 만든 건데 요 세마글루타이드를 활용한 경구형 당뇨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와서 오늘 이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너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살짝 눌려주는 구간을 다음 주에 잘 포착을 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라파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직은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는데 이 회사도 비슷합니다. 결국 인벤티지랩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면 라파스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업이다 보니까 요 이제 주사를 놓는 것을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대체를 하게 되면 확실히 좋겠죠. 우리가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될 건데 결국은 조금 더 이제 편한 방향, 용법을 개선한다던가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에 특장점이 있는 기업들 그쪽으로 우리는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마이크로 니드 패치를 이제 메인으로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 니드 패치를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죠.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서 백신을 맞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불주사 같은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증을 덜 느끼게끔 맞게 해주는 그 패치가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늘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여러 기업들 중에 이제 대원제약이라고 있어요. 그 대원제약과 요 라파스가 협약을 맺어서 결국은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요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드 패치 기술을 활용해서 요 마이크로 니드 패치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를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좋아할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은 올라간 폭이 크진 않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4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한 2만 3천 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비만 치료제 매력이 더 높았고요.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라파스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